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뉴스 김홍근입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분은 사천 하동 남해를 지역으로 하는 총선 예비후보 이철호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남해에서는 남해 치과 원장님도 하시고, 네. 예, 근데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님도 치과 의사를 하셨고, 지금 아드님도 치과 의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3대 치과 의사 집안이라니까 부럽기도 하고 아주 참 귀한 분으로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내년 4월 10일이면 이제 총선이 치러집니다. 예. 자, 그럼 22대 총선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2대 총선은 네.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국정을 운영하는데 네. 그동안의 전임 정권이 이루어갔던 정치, 네. 경제, 외교, 네. 국방까지 모든 국가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우리 국가가 네. 좀 잘못되어가는 쪽으로 네. 되어 있는 것을 네. 비정상화를 네.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다시 잘 이어질 수 있게끔 네. 해야 됩니다. 지금 네. 현재 네. 바른 정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네. 다수당을 장악을 하고 있고 네. 국정의 모든 것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올바른 국정 운영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적으로는 네. 우리 그 전국의 그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네. 우리 사천 하동 남해 지역도 상당히 지방 소멸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지역에 진짜 지역을 잘 아는 분을 선택하셔 가지고 네. 우리 지방이 다시 부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꼭 국회로 뽑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제가 툭 한마디 던졌는데 아주 뭐 그동안 그 지역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천 하동 남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전에는 한 50만 인구를 자랑했던 곳인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멸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가 뭐 네. 50만에다가 그 당시 네. 국회의원이 네. 4명 배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 지금 한 명에다가 그렇죠. 인구도 19만 이하로 지금 네. 줄어들고 있는 네.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과연 이렇게 인구가 소멸해 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는 네. 특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보통 어업이나 농업, 반농, 반어가 위주고 네. 일부 사천 지역에 공단들이 있고 카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포용하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해줘야 네. 젊은이들이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천이 한 5만 됩니까? 사천 지역이 합해가지고 한 네. 10만 정도 됩니다. 사천하고 어디하고 합해서 10만인가요? 사천이 원래 삼천포하고 네. 나눠져 있다가 같이 네. 합쳐져가지고 네. 사천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동 남해 여기는 나하동 지역이 네. 한 4만 2천이 조금 못 되고요. 남해도 그 정도 남해가 되죠? 4만 한 천 아. 조금 넘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약 18만 명의 유권자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전부는 아니고 유권자는 또 따로 이제 네, 네. 이제 인원이 나와질 텐데 어쨌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예.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걸로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 그 지방에 갈수록 고령화가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도 지금 여기는 그래도 젊은 층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출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예. 어떤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나마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방에서 출산율을 증가시켜 가지고 네. 인구를 늘리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금 지방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네. 인구가 유입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외부 인구가 네. 유입에 들어올 수 있는 지방의 이런 일자리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제가 조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뭐 한 38%의 고령화가 돼 있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꼭 이 지역만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지방 살리기를 지금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사천 하동 남해에서 특별히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사천 하동 남해의 고령화율이 38%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그 우리 남해뿐만 비단 아니라 전 지방이 네. 비슷한 현상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천 남해 하동에 네. 지금 기존 있던 기저 산업인 농업, 업을 네. 1차 산업에서 네. 지금 기술 집약적으로 바뀌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농업, 업, 노동이 고령화되어 있고 네. 하고 1차 산업의 그 노동 집약적인 상황으로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이 그 농촌, 어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에서 재정을 투여해 가지고 네. 이제 1차 산업인 농업을 네.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네. 육상 양식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기술 집약적인 이런 첨단 산업으로 네. 바꾸고 네. 그게 지역에 있는 관광 네. 수려한 지방 관광 그 풍광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관광하고 융복합해 가지고 네. 6차 산업으로 거듭남으로써 네.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총선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은 다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조금 말씀 나눠봤는데 사천 하동 남해 지역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방안과 공약을 어차피 이제 총선 예비 후보가 되면 그런 공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남부 내륙 철도에 가던 얘기를 좀 했었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한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내년도 우리 남부 내륙철도가 네. 김천을 통해 가지고 김천, 진주, 고성, 거제 이렇게 가면서 네. 장차 앞으로는 네. 가덕도 남북은 신공항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사천 하동 남해 지역에는 옛날에 진삼선이라는 기차철로가 있었고 네. 지금도 있으면서 화물차는 일부 운행을 합니다만 네. 그 진삼선이 폐쇄가 되고 철도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남부 내륙 철도를 건설을 할 때 네. 사천 지역을 거쳐가는 사천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본선이 못 온다면은 네. 지선이라도 꼭 설치해 가지고 네. 우리 철도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천, 하동, 남해 지역민들이 KTX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선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한번 뭐 지리선 그 국립공원하고 한려 해상 국립공원 뭐 이쪽에 또 개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 네,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남해 사천, 하동, 남해 지역에 보면은 지리산이 네. 있고 섬진강이 있고 네. 한려수도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한려수도는 저도 가봤지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 내놔도 네. 그 뒤지지 않는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리산 국립공원구역, 네.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네. 60년 이상 개발이 묶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묶여 그런 있구나. 오히려 예. 좋은 풍광 때문에 네. 지역 개발의 제일요소가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그럼 관광 특구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이나 한리해상 국립공원구역에 네. 있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네.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외부 투자 유치도 되고 네. 또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네. 찾아와서 소비하는 것이 지역 소득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우주항공청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쪽 지역에서 그때 신청을 막 했었어요. 예. 근데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주항공청이 지금 사천 쪽으로 유치되는 걸로 이렇게 국회에 그 입법이 지금 되어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다수당으로서 아직 그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천 지역에 유치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유치가 되면은 사천에는 그 카이라는 또 그 우리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에서 앞으로 그 지금 FA50이라든지 KF21이 뭐 FA50은 양산이 되고 있고 KF21은 내년 또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KF21이나 FA50에 대한 그 운영, 유지, 그 수리라든지 이런 MRO 사업들을 그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주 항공에 관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적 유치가 꼭 필요한 것이죠. 아, 공약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에 지금 스마트팜이 그 대규모 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동이라든지 사천 또 남해도 좀 비옥한 땅들과 이렇게 뭐 양질의 농지들이 있지만은 그 농지들을 고려가 된 그 노동 인력들이 농업 인력들이 활용을 못하고 휴경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팜 만들고 특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마늘이라든지 시금치 같은 거에 겨울철에 한정돼 가지고 연 1회 생산하다 보니까 이 농업 인구가 1년 내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고 계절별 농업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지방 농민 소득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미성으로 해가지고 1년 내내 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 그 바이오플락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뭐 농업이 그렇다면은 수산업도 지금 우리 가두리 양식을 바다에서 하다 보면은 적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항상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지역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노동력들이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항시 생산될 수 있는 데 대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는데 이것을 육상으로 끌어올려서 육상에서 기르는 가두리 양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료를 주면은 그 사료를 물고기 먹고 배설한 것을 바이오플락 미생물이 다시 소화를 하고 그 사료화돼 가지고 그 사료의 소득률도 높이고 또 그 태풍이라든지 적조의 위험으로서부터도 어민들이 보호가 되고 함으로써 많은 어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육상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육상 양식 단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전문가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그 미래 교통수단 있잖아요. 뭐 UAM, AAM 뭐 이런 드론 택시 생산 단지 뭐 이런 것들도 그 유치가 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국에 그 첨단 산업단지들을 국가 첨단 산업단지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그 이런 첨단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카이가 있고 우주항공청이 유치가 되고 또 우리 앞으로 운송수단의 주력이 될 UAM 그다음에 어드밴스 에어 모빌리티 이런 AAM 드론 택시 같은 생산 단지를 이게 유치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 항공기, 헬리콥터 또 이런 그다음에 이
드론 택시 등등 네. 나르는 모든 그 기종들은 우리 사천 지역에서 생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 단지가 앞으로 우리 사천 지역의 100년 미래에 네. 먹거리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공약이 좀 화려하거든요. 네. 여기 국회의원 되시면은 반드시 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천하동 남해 지역은 아주 그 소멸돼가는 지방이 아니고 새롭게 부활하는 농어촌의 전형이 되지 않을까. 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인사 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하동 남해 지역민 여러분, 이제 내년에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은 우리나라로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개도국 수준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중대한 그 선거인과 동시에 네. 우리 또 남해 사천 하동 남해 지역의 네. 그 미래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부활하는 지역이 될 것인지 네. 아니면 다시 소멸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역의 이 분들이 보면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중앙에서 고위직에 종사하던 분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내려와서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임기를 끝나고 나면은 다시 수도권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언제든지 뭐 항상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선거대가 되면은 지역 출신이다 하면서 해가지고 당선되면은 네. 뭐 국회의원으로 누리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진짜 이 지역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뼈를 묻어가 여기서 네. 살아갈 사람들이 그 국회로 가서 네.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을 국정에 반영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지역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이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네. 사천 하동 남해 지역민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유념하시 가지고 꼭 우리 지역에서 활동해 갖고 앞으로 생활할 분을 이렇게 뽑아 주시 가지고 이 우리 지역의 다시 부활을 이렇게 도모했으면 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 지역민이라도 마음에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천 하동 남해 지역에 정말 지역의 일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는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네. 벌써 집거에서를 3대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역에서 오래 살았습니까? 지역을 또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지역의 일꾼 우리 이철호 총선 예비 후보를 생각해 주시고 또 이쪽 그 사천하동 남해가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이철호 총선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